뭐 즐겁게 시작하는 결혼, 연애 이런 게 아니고 재혼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돌싱이라는 분들이 매년 이제 10만 쌍씩 나오니까 20만 명씩 누적이 돼서 상당한 분들이 됩니다. 한 번 이상의 그 이혼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혼만 느나요? 당연히 재혼이 늡니다. 자, 재혼은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면 재혼한 분들은 너무 상처가 커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몸이 신체가 상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혼의 아픔만큼 이렇게 큰 상처를 주는 게 없고, 우리가 이사할 때 한 번씩 옷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2년, 3년, 5년 이렇게 안 입었던 옷이 언제 정리가 되면 이사할 때 정리가 돼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내 삶, 나의 사고, 특히 내 주변 사람들이 한번 확 정리가 될 때가 이혼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남편 갈았던, 아내와 갈았던 지인과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가, 시가와도 정리를 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기를 수 없으면 여기도 이별이 돼야 되고, 많은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서 내 삶이 점점 작아지고 쪼그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는 더 물러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혼을 안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재혼을 해버리시면 실패를 하니까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한테 요구해야 될 게 있고, 또 상대 입장에서 그 상대방한테 배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뭐에 예민한 걸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뭘 싫어할까 아니라 내가 뭐에 예민한가. 개인적으로 저는 밥 먹을 때 트림하는 걸 굉장히 못 견뎌요. 그래서 저희 일가 지척 전부 다 모여서 밥 먹을 때 트림했다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비가 약해서 그럼 식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제가 만약에 이걸 얘기를 안 해주면 상대는 모르죠. 그렇죠. 더군다나 한 번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려고 그러면 젊은 나이 없잖아요. 이 40, 50 넘고 이러면은 트림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걸 소리 안 나게 해주느냐 참느냐의 차이인데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가장 예민한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코골이가 조금만 있어도 난 못 잔다. 그럼 재혼해서 첫날부터 각방 써야 돼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상담사에서 보면 어느 여자분이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정말 그 공항에 기욱해서 빠이빠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혼을 하겠다고 왔는데 저도 난감했던 게, 남편분이 신혼여행 가서 변기에 물을 안 내렸대요. 한 번은 참았는데 두 번 안 내린 걸로는 못 살겠다 해서 와서 이혼하겠다 하니까 조정하시는 부장님도 눈을 껌뻑. 그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안 예민하단 말이에요. 에이, 그러고 이제 눌러도 되고 하지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분은 그게 굉장히 예민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애를 할 때는 몰랐는데 신혼여행 가서 같이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등에 여드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졌다가 으드드드 하는 거예요. 온몸이 소름이 다 돋으면서 정말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했어야지, 등에 여드름 없애고 오라고.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고 몰라요. 그래서 예민한 걸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꼭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또 재혼이 깨지는 이유가 절대적인 강자 사유가 돈이죠. 돈인데 재혼이 특히 예민합니다. 예민한데 결혼을 할 때 이제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재혼하는 목적이. 그래서 남자분들은 가장 첫 번째가 그렇다고 절대 말은 안 해요. 정기적인 성생활. 첫 번째가 정기적인 성생활. 그리고 두 번째, 자녀 양육. 뭐 어린 자녀가 있으면. 세 번째, 나의 의식주. 남자분들은 절대 아니라 그래요. 고천가절이라고. 근데 성관계 안 되면, 재혼을 해서 성관계가 안 될 쯤 되면 남자분들은 가차없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일 것 같죠. 얼마 전에 이제 재혼해서 15년 사신 분이 이제 상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15년 전에 이제 한 번에 이혼한 경험을 하고 두 분이 60대가 넘었어요. 근데 참 조물주가 준 능력이 슬픈 게, 이 늙어가는 나이 속도가 달라요.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오고 나이를 먹으면 성욕 자체가 감소되고 별로 게 필요하지 않아요. 남편과 함께 사는데 동지애를 사는 거지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우리나라 이혼율이 45세에서 55세 사이가 가장 숫자가 많은데 그때가 이제 여성분들이 갱년기를 시작하고 남자분들은 성 능력이 이렇게 줄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 같이 이제 성 의욕이 사라지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손만 잡고 다녀도 되는데 남자분은 나의 성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집중을 하세요. 나의 남성성을 확인하니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성기능 개선제가 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랑, 연민 이런 게 아니고 성관계 그 자체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게 돼요. 근데 아내분들은 그게 이제 안 되기 시작하면 초혼 같으면 자녀들도 있고 주변에 이런 친인척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쉽게 이혼하자는 말을 못 하는데 재혼은 그런 게 없어요. 두 분 사이에 낳은 자녀도 없죠. 그 다음에 관계? 초혼에 비해서 재혼의 관계가 그렇게 두텁지 않아요. 제가 제 경험하기에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이프가 늙으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나 밥도 해줄 건데 밥도 잘 못 해줄 거 같고 허리 아프다고 드러누워 있고 잠자리도 안 되고 가차없이 올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들 입장에선 내가 도움이었나? 나의 존재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좀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이에요. 경제력. 왜 이제 여자분들이 결정적으로 재혼해서 이혼을 고민하시냐 보면 평범한 분들은 그래요. 아, 저기 내가 생활비를 한 달에 결혼하면 200에 300 줄게요. 그리고 내가 연금이 500 나와요. 이건 우리 충분히 살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뭐 40, 50 드셔가지고 에이, 그건 병원비 나오고 뭐 이거저거 나오면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한 2달 생활비 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분도 알아서 써 벌어서 그래서 각자 이렇게 15년을 살아오신 건데 결정적으로 이제 잠자리가 안 되니까 이제 이혼하자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더라는 게 진짜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재혼하는 목적 중에 가장 이제 큰 부분이 정기적인 성생활 이런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혼을 고민하시는 거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재혼이혼에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생활비도 안 주고 돈도 안 줘요. 그다음에 각자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영감이 나한테 돈은 안 주고 애들이 자꾸 드나들어. 그동안 안 왔던 애들이. 올 때마다 뭐가 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날 서랍 정리하다 보니까 걔네들한테 들어준 뭐 3억 원짜리 보험증서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죠. 불안감이.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분들이 고민을 해요. 이 영감이 나를 끝까지 뭐 큰 걸 바라는 건 않겠지만 이 집에서 살면서 밥이라도 먹게 해주고 병원 가면 병원비는 대줄까? 그다음에 이 영감이 죽고 나면 내가 이 집에서 살게 해줄까 애들이? 이런 고민이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신호가 이제 점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한 번 이제 고민하는 게 그럼 보통 자녀들이 엄마한테 바라는 건 그래. 아빠도 그렇지만 그냥 고고하게 우아하게 혼자 사시지 굳이 재혼을 솔직히 이런 생각 자녀분들 다 하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좋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재혼했는데 이혼하고 오면서 빈털터리로 와갖고 애들한테 이렇게 얹혀 살아야 되고 돈 가지고 서가식한다 그러면 얼마나 본인이 비참해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몇 푼이라도 재산 분할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살만하지만 노후 때문에 내가 돌아가면 내 자녀들한테도 부끄럽고 나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다만 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돈 이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할 때는 사실 뭐 돈 얼마 준다, 돈 얼마 달라라고 말하기는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그 이혼해서 재산분할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는 주고 그다음에 내가 연금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애들한테는 사실 그래도 얼마 줘야 되니까 이렇게 주고 당신 내가 먼저 가면 이거 갖고 살아. 안 지켜질지언정 이런 신뢰를 평소에 이제 쌓아주시면 아내분도 남편분도 다른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마시고 서로가 동반자라는 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혼을 해서 이혼하는 원인 중에 반반 정도예요. 돈 반. 그다음에 전처자녀, 전 남편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이제 재혼이 깨지게 돼요. 근데 재혼을 해서 이제 재혼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50, 60이 넘으셨으니까 자녀들이 다 이렇게 성장을 했죠. 근데 재혼한 분들이 특히 이제 아내분들 입장에서 그런 현상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재혼을 해도 아직까지는
남편의 전처 자녀들하고는 한 집에서 살아도 재혼한 여자분이 데려온 자녀하고 사는 경우는 비율적으로 대단히 낮아요. 그래서 남편의 전처 자녀들하고 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살면서 이 아내분은 뭐가 불안하냐면 어린애들을 두고 이혼을 했으면 보통은 이제 전처가 아이를 기르고 있잖아요. 자고 이제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 갈게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여보 어디가? 그러니까 애가 아프대 응급실이래. 그거 가더라는 거야. 가슴이 서늘하더라는 거야. 그럼 전처하고 관계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그게 설명을 안 하고 서로 지켜야 될 선을 안 시켜주니까 이 재혼한 사람이 사별한 게 아니면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예, 의심을 해요. 그리고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리고 그들은 익숙함이 있어야 아이까지 낳고 사는 거고, 난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냐면 요 자녀하고 남편을 끊어내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간질이죠. 네. 그러면서 그 아내분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아니 내가 얘가 미워서가 아니고 제대로 가르쳐야 사회 나가서 올바른 성인으로서 역할을 할 거 아니야. 남들한테도 기원받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키는데 이게 하루 듣고 이틀 듣고 사흘 듣고 이러다 보면 남편이든 아내든 결심을 해야 돼요. 남편 부채게 싫어하는 건 아내가 이제 전 남편 애들한테 자꾸 돈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 독립성을 기르게 해야지 왜 자꾸 그래 이렇게 애들이 나에 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간질을, 제가 볼 때는 이간질입니다. 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은 내가 이쪽 저쪽이다 선택을 해야겠다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재혼해서 살았어. 이 남편하고 못 살 것 같고 애들하고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어딜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 자녀를 선택해요. 그럼 여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자녀와의 갈등이 있어서 배우자의 관계를 자꾸 끊어내려고 하고 멀어진다고 하고 이 자녀와 정말 도대체 합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버림받습니다. 내가. 그래서 잘 보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단절시키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삶의 한 부분이고 그 사람의 생활이고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자꾸 내 거를 다 만들려고, 내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다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가 10평짜리 집을 받아요. 신한테 10평짜리 집을 받아요. 여기까지 여기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다 내 거. 초는 그래요. 재혼이 되면 7평으로 쪼그라듭니다. 저 병풍 너머에 그 사람의 전원 생활이 있어요. 자녀가 있고 전배우자가 있고. 그러면 나는 7평에 만족을 하고 그 세상은 딴 세상으로 이렇게 남겨줘야 되는데 자꾸 저 병풍을 치우고 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혼하면 남이고 거기 핏줄인 자녀가 있는데 안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그게 깨진다고 하면 자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재혼할 때는 너도 나도 다 나는 7평. 7평밖에 없고 3평은 그 이전의 생활이기 때문에 인정해줘라. 이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사유들을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뭘 힘들어할까? 나는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푸는가? 상대에 대해서 나는 뭘 요구해야 될 건가? 2가지만. 그죠?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신뢰를 좀 주시라. 그 다음에 재혼이니까 전원관계에서의 자녀, 그 존재 자체를 좀 인정해줘라. 거길 배려해주고 남겨줘라. 이 정도만 하시면 제가 붙어서 공짜로 해드릴게요 하도 이혼 안 하실걸요? 그래서 이 정도를 지켜주시면 정말 멋지게 재혼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